이런 입지에서 평당 100만 원에 시작을 한다?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너무나 저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평당 100만 원까지 떨어질 만한 그런 입지나 그런 토지의 위치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왜 22억이나 떨어질 정도로 유찰이 많이 되었을까? 요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경매로 나온 46억 8천만 원짜리 공장이 9번이나 유찰이 돼서 22억 9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2억 원 정도가 떨어진 가격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연유에서 22억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는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이렇게 값이 많이 떨어진 경매 물건이 누군가한테는 진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질 정도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물건인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임장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에 위치한 공장인데 전체적인 토지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2280평의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는 도로가 38평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장의 건물, 다시 말해서 공장이나 창고나 기숙사나 사무실 등 정식 건물 면적이 720평 정도 되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방금 보신 것처럼 마당에 있는 창고라던가 기계실, 천막 같은 거 이런 잡다한 면적이 432평 정도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본 건물이나 제시외 창고, 제시외 건물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연면적 자체가 1150평 정도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연면적에 있어서도 상당히 넓은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평택시 포승읍이기 때문에 평택항이랑도 상당히 거리가 가깝고 서해안 고속도로에 서평택 IC도 10분이면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근처나 포승 국가산업단지 인근으로 해서 물류나 제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위치에 있는 공장이나 창고가 쓰임에는 상당히 알맞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주변에 평택 포승의 화양 택지지구, 여기가 이제 조성 중에 있고 여기서 좀 더 동쪽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안중읍, 읍내가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배후 단지들도 은근히 껴들어가 있는 입지에 나와 있는 공장 물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장의 건물 역시도 사용 승인일이 2016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만 10년이 살짝 안 된 컨디션의 물건인데 아이구야, 이거 지금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가설 건축물로 좀 마당을 덮어놓은 공간인데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첫눈, 습설이 엄청나게 왔을 때 다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운영 중인 상태가 또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 군데군데 무너져 내린 곳들이 보수가 안 돼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출입구 부분부터 해서 마당 앞쪽, 그 다음에 뒤쪽까지 현재 보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만 딱 살펴보더라도 느낌이 감정가 기준했을 때 무려 22억 원이나 지금 떨어진 경매 물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현장의 그 컨디션, 현장의 분위기 이런 게 상당히 좀 황폐화된 그런 느낌이에요. 이 공장도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분명히 생기도 넘치고 활발하게 움직였던 공장이었을 거고 관리도 잘 하시면서 쓰셨을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경매에 나와서 황폐화된 상태를 보니까 마음 한켠이 상당히 무거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편에 보이는 천막은 우리 경매 정보지에 제시회 건물 리을로 표기된 창고인데, 다행히 요 창고는 천막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첫눈 피해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온전히 형태를 보존을 하고 있었고, 평수도 한 40평 정도는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재 공간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유용해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편에 또 가설 천막으로 적재 공간이 또 들어가 있죠. 여기도 면적이 한 40평 정도는 나오는 천막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제품이나 뭐 반자재, 부자재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에도 상당히 유용해 보이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켠에는 식품 공장에서 많이 쓰는 스피드 도어 설치가 하나 돼 있었고, 요렇게 다시 또 이제 나가 보면 LPG 가스 저장하는 탱크가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탱크는 사실 우리 경매의 목적물은 아니에요. 가스를 대주는 업체에서 탱크 설치부터 해서 유지, 보수, 관리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탱크에 대한 소유권도 그 가스를 공급해주는 업체한테 보통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 뒤편 쪽에는 이제 기계실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장의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제조업종이 쓰는 구조랑은 상당히 좀 다른 면들이 많이 보이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업체, 유통업체, 창고들 이런 분들이 선호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직사각형 형태의 층고도 6에서 8m 정도 여유있게 나오는 그런 건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의 경매 물건은 기존의 식품 공장으로 특화돼서 건축이 됐었고, 그 업종에 맞게끔 내부의 구조라던가 각 층의 층고라던가 건물의 배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제조업체나 유통업체한테는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식품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각 층의 층고가 뭐 6m, 7m, 8m 요렇게 높게 필요한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은 한 4m 정도면은 여유 있는 층고를 쓸 수가 있는 게 식품 업종이기 때문에 각 층의 층당 층고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2억이나 떨어질 정도로 유찰이 많이 되었을까? 요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신건의 감정가가 46억 8,200만 원인데 평당가로 따지면 20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가로 감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2회차에 32억 7,700만 원일 때 평당가가 144만 원이었죠. 그러면은 아무리 여기 공장의 위치가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라고 하더라도 평당 144만 원꼴로 유찰이 된 2회차 최저가 금액이면은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떨어져 가지고 3회차 22억 9,400만 원 평당가로 환산하면은 평당 100만 원꼴입니다. 아니 세상에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서해안 고속도로에 서평택 IC도 10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 포승 국가 산단이랑도 가깝고 평택 항이랑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입지에서 평당 100만 원에 시작을 한다?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너무나 저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옛날부터 이제 평택에 살던 평택 토박이 분들은 석정리가 무슨 평택이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주변의 입지적인 상황이나 개별적인 토지의 위치를 봤을 때는 절대 평당 100만 원까지 떨어질 만한 그런 입지나 그런 토지의 위치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신건에서 22억이나 떨어졌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여기가 포승읍 석정리라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이 주변은 전통적인 제조업종들의 수요는 약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택항과 포승 국가산단이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여기들과 연계된 제조업체나 유통, 물류업종들은 이런 동네에서의 수요가 무조건 있습니다. 실제
실제로 이 주변에도 물류 업종이나 관련된 제조 업종들은 다 여기 주변에 공장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공장 경매 물건처럼 식품 공장에 특화된 구조를 갖고 있고 건물 배치나 건물의 모양, 층수, 층당, 층고 같은 조건들이 일반적인 제조, 유통, 물류 업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주변에 이렇다 할 도시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평택의 고덕 신도시와의 거리도 차를 타고 30분 정도는 가야 되고 화성의 향남 신도시랑도 차 타고 역시나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죠. 그나마 여기 근처에 안중읍 시내권이나 청북 신도시가 비교적 가깝게 들어가는 있지만 여기 자체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래도 그나마 평택의 화양지구 여기가 이제 25년도부터 입주를 단계별로 시작을 하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입주 역시도 2026년, 27년도 이렇게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장 우리 공장 주변에 이렇다 할 정주 인구가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공장 같은 자리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직원 채용하는 것도 그렇고 직원들 출퇴근하는 것도 많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런 공장의 물리적인 구조나 스펙이 내 사업에 딱 들어맞는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단점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22억 원이나 신권에서 유찰된 이번 공장 경매 물건이 저렴하게 자가 공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분명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분석하셔서 이번 물건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